그리고 새만금은 단순히 2년, 3년 계획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서 5년, 10년, 20년, 아니 앞으로 30년, 아니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 새만금 우리에게는 기회일까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경영 컨설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제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분들이 경영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도 있고 안 좋은 환경도 있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안 좋은 부분들도 있단 말이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경영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경영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미국의 그 험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을 한 게 있어요. 고안을 한 게 뭐냐면 스왓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왓 분석이라고 해서 강점과 약점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회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위협이 되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전체적인 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어떤 경영을 컨설팅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수합 분석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새만금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오고 앞으로 우리는 사업성이 될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좀 이해를 좀 여러분들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스트렝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강점이에요. 강점. 새만금의 강점이 있죠. 새만금의 강점이고 그다음 위크니스는 이거는 약점이에요. 요거는 약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opportunity는 이거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죠. 기회. 그죠? 그 다음에 threat는 이거는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협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만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쵸? 새만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자, 새만금이 강점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요 부분인 거예요. 여기는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대규모의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 사업은 깨질 수도 있죠. 계획을 잡아놓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경영 환경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책 사업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재정을 집행을 통해서 사업을 이뤄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책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새만금 같은 경우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 개발 가능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 개발하기로 했다가 뒤집어지고 안 되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근데 새만금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보장? 국가가 투자하기로 했고 국가가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주변에다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다도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청하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어서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이거 사업 뒤집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사가 들어와 새만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자본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본금이 있고 자본금에다가 어떻습니까? 더 자금을 더 유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권의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면서도 정권의 흔들림이 없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새만금 개발청사,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는 그리고 대통령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어떻습니까? 2017년도 이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새만금 했어요. 새만금 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했듯이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 의지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절실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절실한 부분인데다가 이번에 4.15 총선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굳혀졌죠? 새만금 개발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물론 이 정권 하에도 개발되지만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개발되는 게 새만금 개발청하고 공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무엇이냐? 산업과 관광과 문화 등 복합 개발 공간이 구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뭐 기업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관광만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업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관광 사업이 발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발생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주변 일대가 상권이 발생을 하고 상권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 정선 카지노, 정선이라든지 막 이런 데 보면 정동진 이런 데는 다 관광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나라도 보면 있잖아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 어떻습니까? 관광으로 먹고 유럽 같은 데 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유동인구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여기 명동 같은 데도 보면은 유동인구, 관광인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명동 상권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관광산업이 붕괴가 됐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어야 되려면 뭐냐면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죠? 기업들이 들어가서 상주 인구가 있어야 되고 관광 개발이 돼서 어떻습니까? 유동 인구가 발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동시에 가는 곳. 그곳이 어디다? 거기가 지금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새만금. 응? 그러니까 새만금은 관광과 관광 인프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많이 상주할 수 있게끔 현재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가게 하려면 교통 인프라가 좋아야 되죠? 그럼 교통 인프라를 보니까 트라이포트가 조성이 되고 있다. 그 트라이포트는 뭡니까? 항만, 공항, 철도가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아, 대한민국에 항만, 공항, 철도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희망이고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대충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요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고, 그러면 약점이 뭐냐, 약점, 위크니스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52시간 등의 강력한 규제와 미흡한 그 세제 지원으로 말미암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유치가 되고 기업들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이 많이 있죠. 그리고 52시간이라고 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을 둠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52시간 이런 제한이 없어요. 일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자 하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점으로 현재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현재 행정구역이 현재 분쟁 중에 있어요. 행정구역이. 이해가 되죠? 어떻게 분쟁되고 있습니까? 군산, 현재 부안, 김제 이 세 개의 지자체가 행정구역으로 현재 분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만금 내부 용지를 이 세 개의 지자체가 논아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복되는데 개발하려면은 서로 합의를 봐야 되고 그것도 서로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할 것이고 본인들 그러다 보면은 쌈박질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 12월까지 이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12월이 지나고 나면 내년 초면 이 새만금 내부 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할할 거냐. 그냥 이대로 세 개 지자체로 나눠서 갈 거냐, 아니면은 내부 용지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처럼 특별자치시로 승격을 시키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발할 거냐. 그러니까 행정을 통합을 할 거냐. 한마디로 행정을 통합을 하게 되면 좀 더 개발 여건이 좋아지겠죠.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그렇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건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있어서 엄청난 개발 호재다라고 보셔야 돼요. 행정 통합이 되는 내년 초 있잖아요. 내년 초는 다시 한번 이 새만금 주변에 있는 땅값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개발을 세 개를 쪼개서 하느냐 하나로 가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개발을 하나로 간다라고 하면 개발이 더욱더 빨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좀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땅값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게 내년 초에 그런 얘기들이 결정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만금 특별자치시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치시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의복리 땅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요, 완전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여러분들. 응? 의복리뿐만 아니라 그 새만금 관련해서 부안에 있는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시 옆에 있는 땅이잖아요. 이분들이.
특별시 옆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요. 땅값이 장난이 아니게 올라갈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년에는 한 번 더 도약을 할 건데, 그리고 2023년도 어떤 새만금 잼버리 대회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 공항 착공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줄여서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아니 20년, 30년까지도 새만금은 계속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분들이. 그쵸? 그 다음에 부족한, 여기 보면은 인프라가 아직은 조성이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고는 있지만, 달려가고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냐면 부족한 예산 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이 어떻습니까? 예산을 한 번에 부었죠. 20조 이상을. 그러니까 2조 이상을 갖다 한꺼번에 부으면 단방에 다 끝나요, 사실은. 단방에 다 끝나가지고 3년, 4년 안에 다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3년, 4년 끝나는데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컸죠. 이분들이 어떤 부작용? 각 시민단체부터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이거 반대가 많았어요. 왜 거기다만 다 하냐 이거야. 어? 국가 돈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는 그게 부작용이 생겨서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민들, 여론들 의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재정 집행을 하고 싶어도 형평성 차원에서 돈을 다 끌어당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당기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분 조금씩 재정 집행이 되다 보니까 속도감이 더딘 거죠. 그러니까 속도감이 더딘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새만금 개발청하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 집행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세월 걸리니까 하세월 걸리는 부분들을 뭘로 보완한 거냐면 새만금 개발공사로 어떻습니까? 설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끔 그거를 갖다가 보완을 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에 대한 탄력은 더욱더 있을 거다. 근데 다만 여기서 예산만 더욱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가속도가 붙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약점은 대기업 부재당이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새만금에는 뭐 대기업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대기업들이 새만금에 지금 현재 유치하기까지는 많은 계산을 할 텐데 부분들이 아직 인프라도 현재 부족한 상태고 대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새만금은 현재 공항이라든지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대기업들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현재적으로는 이제 강력한 이제 그런 어떤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 사업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opportunity, 기회는 뭐냐? 기회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강점은 뭡니까? 현재의 강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회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기회적인 요소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새만금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지역입니까? 선도지역이잖아요. 4차 산업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되냐?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왜 그러냐면 저기 보면은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있잖아요. 지금 5차 국토종합계획을 보게 되면 저게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잖아요. 저 계획사항상에 봤을 때 새만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배경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했더니 대한민국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보다도 더욱더 조금씩 지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인구가 그렇지 않은 인구보다도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인구 외 지역보다도 좀 더 많아. 지금까지는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방에서 자꾸 어디로 오고 있어요? 수도권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가 어떻습니까? 비수도권보다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더욱더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들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가는
이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역 거점 도시 중에서 앞으로 최고로 갈 수 있는 곳이 세종시하고 어디입니까? 새만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만금은 바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이면서 자율주행차, 뭐 전기자동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뭡니까? 다 미래형 산업들을 미래 산업들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죠? 자, 자율주행차가 들어간다고 자율주행차만 들어갑니까? 거기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기업들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 많이 들어가죠? 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된 그런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개발함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가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관광 등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하는 업종을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새만금은 현재 관광 쪽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관광단지 뭐 여러 군데 지금 그 고군산군도라든지 현재 부안 잼버리 대회 있잖아요. 잼버리 대회 유치된 그곳 주변 일대로 해서 다 관광단지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많은 관광 인구를 어떻습니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을 현재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대 여당으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통해서 강력한 정책을 드라이브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행정부에서 뭐 어떻습니까? 청사진을 그립니다. 우리 이렇게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어떻습니까? 반기를 들면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습니까? 거의 180석 가운데 강력한 지금 현재 정책 입안을 하게 되잖아요. 뭐가 해야 되냐? 이번에도 보셨습니까? 이번에? 신문 보셨잖아요. 신문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가져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가져갔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산도 그냥 툭툭툭 두들기면 다 통과해 그냥. 예산 심의 과정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도 지금 코로나가 다급하다는 이유로 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양대 정당이 원래 심의를 통해서 하려면 11.19, 21.19가 어떻습니까?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한 거 아니에요. 혼자서 하니까 뭐 50분 만에 다 끝냈다 그러더라고. 심의를 뚝딱딱 해가지고 그냥 바로 패스. 이 부분들이. 그럴 정도로 지금 강력한 어떤 정책을 받쳐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국회로 넘어가잖아요.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딱딱딱 두들겨 통과. 지금 현재 여태까지 넘어가지 못한 입법들이 어떻습니까? 맨날 보면은 국회에서 일 안 한다 이게 뭐냐면 국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입법이 발의가 되면 발의된 입법을 갖다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은 어떻습니까? 양대 큰 두 정당이 맨날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서로 이권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1년을 지나고 보면은 통과된 법이 별로 없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독려해주는 입법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입법들이 계속해서 국회 계류 중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강력한 여당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입법이 계속해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일사천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디지털 전환,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과 그린 뉴딜 정책을 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린 뉴딜과 그 다음에 디지털 산업으로의 그 전환이 그 새만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든 정책과 이런 어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로 산업화 시대가 바뀌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거든요.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새만금의 엄청난 영향력을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산업이 한번 바뀔 때마다요. 이게 진동을 한 번씩 해요. 이분들이. 제조업이 할 때 어떻습니까? 발달할 때는 어느 지역이 개발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4차 산업이 개발되면은 또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새만금하고는 너무나도 딱 좋은 시기에 지금 현재 걸맞게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강점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어퍼튜니티라고 하는 이 기회적인 부분들은 새만금에 있어서 엄청나게 뭘 자극을 하냐면 수요를 자극을 하는 부분이다. 맞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왼쪽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가격을 낮추는 부분이고
항상 똑같아. 두 개 상존합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서 가격을 더 올리겠죠. 근데 지금 새만금은 이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욱더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아까 저기 위협적인 요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있어요. 이분들이. 물론 코로나19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이 선도가 되고 거기에 걸맞춰서 새만금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위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로 해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새만금 개발청에서 각 나라로 가서 어떻습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위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인프라 면에서는 수도권을 현재 따라가지 못하죠. 수도권 지금 인프라가 얼마나 구성 잘 돼 있어요. 뭐 전철부터 해서 뭐 이런 모든 것들, 도로망 이런 부분들. 여기 뭐 평택, 화성 이런 데 가보면 도로망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새만금이 잘 돼 있는 곳은 아직은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동서 1, 2, 3축도로, 그다음에 남북 1, 2, 3축도로 만들잖아요. 이제 시작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뻗어나간 지선들, 그다음에 철도가 놓이고 항만과 공항이 놓이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는 수도권과 레벨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만금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현재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기업들이 너 수도권에 들어갈래, 새만금에 들어갈래 하면은 어디를 선택하냐 이거요? 당연히 수도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더욱더 구축을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과 배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카지노가 내국인 카지노, 오픈 카지노 있잖아요. 오픈 카지노가 지금 새만금에 들어가면 무엇보다 좋겠죠. 왜냐하면 뭐 싱가포르에 보면은 마리나 샌지베이, 샌지 호텔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오픈 카지노로 인해서 싱가포르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만약에 오픈 카지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요,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엄청난 마중물 역할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발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 게. 그리고 우리나라 워낙 시민단체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시민단체들이 많아서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지금 현재 강력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반대하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 정당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개발 여건과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픈 카지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경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이것도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기업들 대상으로의 각종 규제 법안 발의로 글로벌 기업, 리턴 기업 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이후로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을 리시어링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시어링을 하려면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일자리가 없는 줄 아세요? 다 외국에 기업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장 안 짓고 외국에 가서 공장을 지으니까 외국에 일자리는 창출이 되는데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일자리를 갖다가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대기업들을 갖다 끌어올리면 돼요.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 갖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지으면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예요? 응? 리턴 기업 유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각종 규제들이 많아서 뭐 세금 규제라든지 어떻습니까? 많은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노동정책이라든지 노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요건이고 기업들이 유치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위협적인 요인은 있지만은 이런 강점이 너무나도 많은 동네죠. 사실 이런 강점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강점을 통해서 이거를 커버링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이. 예? 그러므로 해서 더욱더 지금 현재 수요가 진작이 되고 이 수요를 통해서 현재 새만금이 더욱더 개발 압력이 커지고 어떻습니까? 현재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들이. 알겠습니까? 땅값이 왜 지금 올라가고 있을까요?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럼 수요는 어떻습니까? 뭐예요? 개발 잠재력이잖아요. 개발에 대한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고 수요로 인해서 땅값은 올라간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새만금 부하는 지금 계속해서 서서히 계속 달궈지고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어떤 불안한 요소보다는 이런 강점과 어떻습니까? 기회된 요소가 훨씬 더 많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점검을 해봤을 때 새만금은요, 제가 보는 거, 제가 일일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곳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새만금은 단순히 2년, 3년 계획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서 5년, 10년, 20년, 아니 앞으로 30년, 아니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 땅을 사는 것이 가장 싸게 사는 시점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죠?